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계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들이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영업상의 어떤 필요로 인해서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이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실 때 과연 리스나 렌트 그리고 구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리스나 렌트는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혹은 칼부로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리스든 렌트든 그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이든 상관없이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구입 비용에 대해서 임차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대비와 같이 세법상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는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걸까요?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한 차량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요. 리스나 렌트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리스로 방법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시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시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이 5천만 원을 나누기 5년으로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년 1,0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리스료나 렌트료로 내는 금액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리스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7%가 차감된 93%, 즉 930만 원과 그다음 세법상 한도인 800만 원을 비교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렌트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70%에 대해서 700만 원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7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은 70%와 800만 원을 비교해서 세법상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총 구매 비용, 총 유지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보유기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저렴한 것은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고 그 다음에 리스 렌트. 왜냐하면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융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가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보다 총 보유기간 대비해서는 유지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는 필요한데 만약에 목돈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이제 금융 비용을 지출하시더라도 빌려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이 부담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고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보험에 사고 이력이 많다거나 뭐 주행거리가 많거나 주로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차를 임차하시고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게 되고요. 비용 처리 효과를 물어보시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한계 세율, 예를 들어 내 세율이 42%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금액은 지출하시는 비용의 42%를 곱해서 절세 효과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운행 기록부는 어플을 찾아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발하실 때 뭐 출퇴근용인지 혹은 뭐 거래처에 방문하는 용인지 그렇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렌트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량과 관련된 비용, 보험료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법인 명의로 해서 차량을 구매해 놓고 이제 임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와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이 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을 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차량 유지비와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느니 비싼 차를 타자라는 생각으로 주기적으로 차량을 바꾸시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친인척 관계자 그리고 자녀분들이 법인 명의로 취득을 하고 그 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임직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살 수 있는 보험을 들어서 법인의 비용 처리도 하고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이런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세무상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